첨단 나노 소재 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상기평에 전그 PD를 연구하셨던 전주대학교 최영철 교수님께서 오늘 좀 강연을 해주십니다. 지금 최영철 교수님께서는 저희 상기평 PD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산소산업진흥원의 상임 본부장 하셨고, 삼성 SDI 중앙연구소에서의 또 R&D 경험이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 교수님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의 최영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첨단 나노 소재 산업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 기술 중요성이나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주셨던 그 내역이나 그런 것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발전 방안을 뭐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선배 나노 PD님도 계시고 나노 조합이나 협회 이런 데서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하면서, 오늘 사실은 그 예타 OSP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회의하면 저희들이 좀 만들었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부처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노벨상을 지금까지 나노 기술 기반에 한 6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자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 LED, 그다음에 그래핀, 그다음에 플로렌, 나노 로봇, 뭐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노벨상은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기초 기술이나 이런 원천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게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굉장히 사업화로 성공했을 때 인간 사이에 진짜로 그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줬을 때 노벨상이 주는 경우가, 노벨상이 수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핀은 이제 저기 양자점화가 블루 LED는 많이 이제 실생활에도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만, 다른 소재들은 아직 실제로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미래의 가치를 보고 노벨상이 수여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은 제가 몇 가지 페이지는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모든 분야에 쓰인다. 그래서 원래 이제 소재는 이제 나노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주로 드릴 텐데, 나노 소재는 소재의 종류는 사실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세라믹도 있고 금속도 있고 뭐 탄소 소재도 있고 그렇지만, 나노 소재는 그런 소재의 분류는 아니고 그냥 크기가 작아졌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노미터면 10억분의 1미터고, OECD에서 이제 표준안을 정했는데, 우리가 어떤 물체나 소재가 있을 때 가로 세로 높이 중에 하나만 100나노미터 이하로 가면 나노 소재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크기가 작아지면 그게 나노 소재인데, 그러면 기존 소재가 뭐가 다르냐? 크기가 작아질수록 작아지면서 기존의 어떤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고, 또 그 작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의 특성 때문에 산업적인 응용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초격차 특성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노 소재를 따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산업화를 시키려고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재나 전자 분야, 뭐 헬스케어, 환경, 로봇, 에너지, 보안, 뭐 이런 측량 이런 등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술 개발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의 맥킨지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뉴 노멀 시대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넥스트 노멀로 우리가 명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뉴 노멀과 넥스트 노멀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뉴 노멀은 주로 제조업 중심의 그냥 경제에 좀 국한되어 있다면, 넥스트 노멀은 제조업 플러스 디지털이나 뭐 탄소 중립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거기에 더해져서 전체 경제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로 이제 넥스트 노멀 시대라고 명명을 했고, 거기에 나노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은 주로 소재, 부품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장비가 더해져서 제품을 만드는 게 나노 기술인데, 나노 기술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NT라는 탄소 나노튜브라는 대표적인 나노 소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경량 케이블, 전기 케이블이나 발열체, 여러 반도체나 전기 소자, 또 뭐
고강도판으로 복합 소재 해가지고 항공기를 대체한다던가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사실 2001년도에 탄소 나노튜브로 제가 탄소 나노 합성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항상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요, 반도체로 쓰일 수 있고, 배터리로 쓰일 수 있고, 디스플레이로 쓰일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다 쓰일 수 있어요. 그랬는데, 실제 가보니까, 배터리에는 다른 데는 못 쓰이는데, 배터리에만 쓸 수 있는 흑연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디스플레이에 가서 투명 전극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ITO라는 소재는 다른 데는 쓸 데가 별로 없는데, 이 투명 전극,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 다 투명 전극 ITO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투명 전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산업화에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그 여러 파보다는 여러 다양한 분야보다는 어느 한 가지 분야가 굉장히 좋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제품이 있고, 이거는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제일 좋아. 그런 게 있어야 산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CNT가 결국에 지금 찾아가지고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 나노 소재가 굉장히 다양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나노가 어떻길래 뭐 특별하느냐? 이 나노 크기가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요즘 퀀텀 닷 디스플레이 QLED가 나왔는데, 디스플레이 제가 삼성 SDI를 회사를 다녔고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터리 회사인데 그때는 이제 디스플레이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의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색깔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대로 구현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양자점이라는 소재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그런 걸 굉장히 가깝게 구현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나노 크기가 되면서 형상이 바뀌면서 그 자체로 굉장한 어떤 그 형상적인 특성 때문에 응용 분야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1세제곱센티미터의 블럭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cm씩인데, 요거의 표면적은 1제곱 곱하기 1제곱 하면 6제곱센티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계속 나눠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게 1나노 세제곱센티미터 큐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표면적을 다 더하면 6천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를 흡착한다거나, 우리가 가스 정화 같은 거 하려면,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져야 되는데, 나노 사이즈로 가면 갈수록 아주 조금만 쓰고도 굉장히 많은 가스를 흡착하는 매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노 사이즈를 적용해서 뭐 마음대로 휘거나 어떤 나노의 표면의 어떤 그 초발수 특성, 그러니까 젖지 않는 특성,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돼서 굉장한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다양한 또 회사에서 관련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얼마나 우리 부처에서 많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셨느냐. 사실 제가 PD가 되기 전까지는 저의 가장 큰 과제는 연구비를 따는 거였거든요. 근데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구비가 적을까? 경쟁이 왜 이렇게 높을까? 근데 제가 PD가 돼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또 이제 바뀌어가지고 위치가, 아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더 달라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연구자들이.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쭉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노 기술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기 시작한 게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2001년 정도부터 공식적으로 나노 기술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다부처 과기부에서 조금 주도를 하긴 하지만 저희 산업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뭐 다른 부처 중기부 이런 데서도 같이 협업해서 이 나노기술 종합 발전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만들도록 나노기술 촉진법인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에 그 5번째 나노기술 종합 발전 계획, 저희가 줄여서 나종발이라고 합니다. 5번째 나종발이 나왔고, 저희가 그 뭐 나노조합이나 탄소 나노협회 같은 기관도 만들어 주셨고, 2003년부터는 이제 나노코리아라고 전시회를 저희가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조합에서. 그다음에 나노기술 정책센터 이런 데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실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럼 얼만큼 실제 많이 도와주셨는지 보면, 2001년도에는 이게 아마 정확하게 100%다 조사가 됐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부 부처 다 합쳐서, 여러 부처 합치셔서 한 1,000억 정도 지원해 주셨는데, 2021년에는 한 1조 이상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한 9조 원 이상, 나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로 이제 연구개발 쪽에 한 70% 정도 지원해 주시고, 인프라 구성, 인력 양성도 지원해 주셨고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와서 상당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은 지금 이제 또 나노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9조 원 중에 R&D 7.1조 원 중에 나노 소재가 한 6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한 7, 80% 정도는 나노 소재 쪽에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나노 반도체 소자를 만들지만 그 나노 기술은 맞긴 맞는데 여기에는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기 전자나 반도체 쪽으로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느냐, 저희가 2001년도에는 그 연구 논문이 한 500편 정도 나왔는데, 나노 전체 그 소재가 뭐 주요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만 나노 소재를 포함해서 전체 나노 기술에 관해서 2001년에 한 500편 정도 나왔는데 2023년에는 10,000편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이런 것들 이제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저희가 기술력으로, 보통 기술력을 평가할 때 논문 수나 SCI 논문 수나 미국에 등록된 특허 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평가를 하는데 전 세계 4위 수준을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노 소재 그 산업의 변천사를 저희가 좀 카테고라이즈를 한 건데요. 2001년부터 한 10년간은 태동기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서 나노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좀 확보하는 시기였고, 2011년부터 한 10년간은 산업화 진입 단계, 그래서 나노 소재 산업의 성장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드디어 좀 확산기, 여기서 이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고, 뭐 또 코로나 진단기 이런 것도 있는데 뒤에 가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런 산업의 확산기가 있고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 또 응용 분야를 점차 넓혀가는 시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보면 사실 지금 제일 나노 소재 정말 나노가 진짜 쓰이는구나. 제가 PD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노는 돈도 많이 정부에 지원해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어요. 뭐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지원해드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PD 할 때쯤에 새로 킬러 어플리케이션 나온 게 이제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가 어디 있을 겁니다. 제가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전기차 배터리. 네. 2차 전지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원래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습니다. 그럼 양극재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계열의, 그러니까 리튬 계열의 산화물입니다. 요즘 이제 중국은 그 LFP, 리튬 인산철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 그게 가격도 싸고 더 안정하고 대신에 성능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화케미칼 회사를 다녔을 때 한화케미칼에서 한 15년 전에 다 기술 개발이 거의 끝났었어요. 그 LFP 재료가. 그런데 그때 NCM이라는 재료, 삼원계 재료라는 게 나왔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거기 앞에 리튬은 있습니다. 리튬 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게 훨씬 더 파워도 세고 용량도 많고, 이게 뭐 가격은 더 비싸지만, 그래서 앞으로 미래 첨단 배터리는 다 NCM이나 이런 삼원계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포기했거든요. 그때 이미 기술 개발 다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우리보다 한 10년 늦게 개발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전기차가 비싸고 그러니까 삼원계를 테슬라가 쓰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다 LFP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양극재는 리튬 계열의 물질인데 리튬 계열의 물질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리튬이 나오면 음극재를 보내려면 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패스를 기존에는 카본 블랙이라는 소재를 썼어요. 탄소 소재. 그 중에 이제 카본 블랙 중에 아세틸렌 블랙이라는 걸 썼는데, 드디어 그걸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가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량은 안 하는데 못하지만 지금 아세틸렌 블랙하고 CNT하고 섞어서 쓰고 있고, CNT를 섞는 비율을 계속해서 지금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적게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극에는 원래 흑연이었는데 음극의 흑연의 용량이 이제 360 정도 됩니다. 그 뒤에 뭐 그람당 밀리암페어 C라는 단인데 그거를 이제 더 늘리기 위해서 실리콘을 쓰고 싶어요. 실리콘 쓰면 10배 이상 올라가는데, 실리콘 또 잘 깨지는 단점이 있어서 그 중간 단계를 일단 실리콘 옥사이드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쓰려면 반드시 싱글홀 카본 나노튜브, 단층 탄소 나노튜브라고, 그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요 소재를 다 섞어서 써야 됩니다. 그쪽은
양극재보다 좀 느리지만 음극재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 뭐 LG화학, 뭐 삼성 SDI, 그 다음에 SK에서 다 씁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진 배터리사에서 이제 CNT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CNT가 드디어 이제 나노 기술이 세상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은나노 와이어를 도입한 이제 접는 디스플레이나, 이것도 쓰죠. 여기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은 나노 섬유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방수 기능을 저희가 지금 구현을 했고요. 양자점,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를 금 나노 입자를 이제 써서 코로나를 바로바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도 나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노 소재 산업이 지금 이제 드디어 나노 소재가 산업에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나노 소재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가 보면 2022년에는 작년에 2030년에는 한 180억 불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예측 보고서에 의하면은 2032년 정도 되면은 우리 돈으로 104조 정도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되냐? 한 10분의 1 정도가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거의 같은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소재로는 CNT나 그래핀, 그다음에 나노 컴포지트인데 복합체입니다. 복합체는 CNT나 그래핀 아니면 나노 소재를 다른 고분자나 이런 소재하고 합쳐서 복합해서 만든 소재가 복합체인데, 그 복합 소재도 많이 저희가 증가하고 있고, 은나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양자점 소재, QLED TV에 쓰는 양자점 소재도 갈수록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NT 소재 기업으로 보면, 이거 죄송합니다. 외국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보다 우리나라는 LG화학, JEO 금호석유화학 이런 데서 탄소 나노튜브를 대량으로 지금 잘 만들고 있고요.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조하고 있는 배터리에 거의 전량 들어가고, 그다음에 JEO라는 중소기업인데 최근 여기가 이제 나노 소재, 우리나라 나노 산업부에서 지원한 나노 어떤 R&D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JEO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JEO는 따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래핀의 JMC라는 스탠다드 그래핀 회사도 있고, 한솔재지하고 무린 PMP라는 회사에서 나노 셀룰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노 섬유, 방수 기능에 들어간 나노 섬유는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잘 만들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데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노 소재 기술에 이렇게 좋은데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나노 크기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전기적, 화학적, 광학적 모든 특성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건 여러 가지 특성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형상이나 나노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 있어서 그렇고, 원래 큰 사이즈에서 안 나타났던 그런 어떤 양자적인 특성이 있어요. 요즘 또 양자가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게 상용화가 될까 좀 의심도 있지만, 어떤 그래핀이나 이런 것들이 한층 딱 흑연이 그래핀 레이어가 수직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고, 그걸 한층 떼어내면 그래핀인데, 한층 떠냈더니 기존의 흑연에서 없던 어떤 새로운 양자적 특성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으로 다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실험으로 구현을 했고, 그 실험으로 구현한 사람은 사실은 김필립 박사라고 하버드대 교수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벨상을 1년 전에 한 장 먼저 떼어낸 사람이 있었고, 스카치 테이프로. 그걸 떼어내면은, 한 장을 떼어낼 수만 있다면, 이런 양자 효과가 나올 거다. 그걸 퀀텀 홀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오래전에 이론 물리학자 예측해놨는데, 그걸 제일 먼저 측정한 사람은 필립 킴이에요. 1년 뒤에. 그래서 그래핀이 아직 세상에 얼마나 인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기는 조금 아직 조금 요원하지만, 만약에 받는다면은 김필립도 무조건 같이 받아야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의외로 너무 빨리 받았고, 김필립 못 받아가지고 그때 조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만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많은 세계 나노 과학자들이 노벨 위원회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그거 주려면 퀀텀 홀 이펙트를 봐서 준 건데, 왜 김필립을 같이 안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 나노 크기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좋은 특성이 나타나는데, 좋은 것만 있느냐? 그러려면 20년이나 지원했는데,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겠습니까? 굉장히 산업화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어렵다고 지적하는 거는 가격이고요. 나노 사이즈가 되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가요. 제가 삼성 SD에 들어갔을 때 그 박사하고 바로 이제 초입 박사로 이제 신입 박사로 입사를 했는데 제 동기가 한 7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 훌륭하신 박사님들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리 박사님들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되게 좋은 제품을 잘 만드세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제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팔리는 게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팔리려면 무조건 가격을 싸게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 둘 다 어렵지만 좋은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게 어렵느냐, 싸게 만드는 게 어렵느냐, 싸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기술이고 저희가 나노기술 수준조사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나노기술 수준조사 같은 거 하면 델파이 조사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델파이 조사 하는 분들이 조사해 주시는 분들이 전부 학교나 연구소에 계신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술 수준,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 일본 대비 몇 %냐 그러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많은 분야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저는 일본의 소재 기술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물론 많은 소재 기술이 있지만 CNT나 그래핀 이런 건 진짜 그 실험실에서 만드는 건 세계 최고예요, 아직도. 근데 그걸 대량으로 싸게 만드는 기술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노 기술 수준 조사, 무슨 뭐 반도체 기술 수준 조사를 할 때 그 기술의 정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술 수준 조사를 할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처에서 지원해 주시고 이런 걸 근거를 삼으려고 정책 제안을 하려고 이제 뭐 진흥원 이런 데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은 저는 진짜로 이 상용화 기술, 양산 기술, 싸게 만드는 기술이 메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싸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노 기술은. 그리고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나노 기술은 나노 물질의 이건 자연적인 특성인데 물질이 어떤 소재가 사이즈가 작아지면 나노 스케일로 가면 자기들끼리 응집하려는 자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반델발스 포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특성 훨씬 좋은데 훨씬 더 잘 뭉쳐요. 그래서 나노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1나노짜리를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전자명 찍어 놓으면은 1마이크로 돼 있어요. 1마이크로들이 더 많이 뭉쳐가지고 더 작게 뭉칠수록 더 많이 뭉쳐요. 그거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노 물질을 만들어야 그 특성을 구현해서 쓰고 싶은데 만들면 족족 지들이 뭉쳐가지고 마이크로 소재로 다시 변해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내는 기술. 저희가 아까 나노 컴포짓이란 나노 복합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컴포짓을 만들 때 뭉치지 않고 잘 분산돼서 만들게 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데 10년 이상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수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나노 물질을 우리가 받아보니까 지난주에 보낸 거고 이번 주에 보낸 거고 달라. 특성이 다르니까 그 품질, 그 QC가 전혀 안 되더라.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걸림돌이 안전성 이슈인데 요즘은 사실은 나노 물질의 안전성이 그래도 나노 물질이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제가 하나케미칼에서 CNT 합성 생산 연구를 하고 판매하고 있을 때 그때 막 갑자기 그 전까지는 나노가 굉장히 좋은 용어였어요. 국민들도 나노 기술이 적용됐다 그러면 이거 뭔가 좋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태가 터졌냐면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은나노 세탁기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막 소개를 할 때 항균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균 특성. 근데 항균하고 살균하고 영어가 똑같더라고요. 엔티바이오틱인데, 살균제라고? 그러면 농약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겠네. 이거 위험한 거구나. 그럼 니네 안전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우리나라에 팔려면, 미국에서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에 팔려면. 근데 나노물질을, 안전성을 테스트한 결과가 없었고, 또 기존에 이제 좀 벌키한 큰 물질을 테스트하는 방법들은 있었는데 그 방법으로 나노물질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은나노, 그다음에 티타늄, TiO2 나노 입자, CNT 이런 것들을 산업부에 지원해 주셔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독성을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소재의 독성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해 주셨어요. 지금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나노 소재가 굉장히 응집이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게 응집을 푸는 기술을 저희가 분산 기술이라고 하는데, 분산 기술이 어느 정도 지금 발전이 돼서 응집이 나노 소재가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저 분산 기술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고농도로 분산 기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산액, 잉크거든요. 잉크를 우리가 원하는 함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에 들어가 있는 카본 블랙의 함량이 있습니다. 근데 잉크를 만들 때 그 함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고농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거를 희석해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농도로 만들면 일단 부피가 엄청 커져요. 우리가 원하는 양에. 그러면 운반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농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수요기업에 납품하면 수요기업에서는 그거를 희석해서 쓰거든요. 그게 알코올에 들어가 있으면 알코올을 넣어서 희석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근데 그때 분산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고농도로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을수록 또 더 잘 응집하려고 하겠죠. 잘 안 달라붙으면서 분산이 되면서 고농도로 많은 양을 한꺼번에 분산하는 이런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저희가 오늘 OSP에서 나노 소재 지금 예타 분해 평가 받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좀 담아서 오늘 나노 사무관님께서 지금 발표하고 오후에 발표하실 겁니다. 나중에 기술국에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 이제 좀 큰 사이즈의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소재 그런 것들은 분산을 해서 연구실 수준에서 분산을 하고 스케일업 하려면 그냥 반응기만 키우면 조금 더 저희가 잘 내부에 이렇게 스터링 같은 거 이렇게 잘 휘저으면 됐거든요. 나노 소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스케일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반응기를 여러 개 놓고 만들었습니다. 좀 만들고 싶은 양을. 굉장히 비싸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존 소재처럼 아주 스케일업 해가지고 연속 공정으로 대량으로 만드는 분산 기술을 좀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래핀 같은 건 이게 이제 흑연에서 한 장을 띄어낸 건데요. 이게 그래핀인데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수준이 이렇게 많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막 수십 장, 수백 장 쌓여 있는, 사실은 그래핀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저희가 그라파이트, 나노 플레이트 이런 용어가 더 적합한 용어인데 그 정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산업계 업계 수준은 이렇게 만들어서 달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면 또 잘 응집되니까 잘 풀어서 달라고 하고, 그런 이제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지금의 골프공에 좀 들어가 있고, 이런 나노 면상 발열체나 이런 데 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2차 전지 전극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훨씬 더 그래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은나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기업의 불만은 이런 것들, 품질, 가격, 또 일관성, 재현성, 공급할 때마다 똑같은 제품을 보내달라, 그런 게 수요 기업의 불만이고, 그 다음에 공급 기업의 불만은,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100% 똑같은 건 없잖아요. 어제 만든 거 오늘 만든 거 100% 똑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러면 똑같다는 기준은 뭐냐? 오차 범위를 우리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기 소재 기업에서는 재료를 만들면 거기에 강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아니면 나노물질이니까 크기도 있고, CNT 같은 건 길이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CNT 10마이크로미터짜리 1나노 직경의 10마이크로미터 길이의 CNT를 만들어서 공급할게. 그러면 정확히 10.0 마이크로미터일 리는 없고, 그게 한 9.5에서 10.5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재현성이 있는 걸로 본다라고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냈더니, 야, 지난번에는 평균 10.2였는데 이번에 보낸 건 평균 재보니까 한 9.5 마이크로야. 완전히 다르잖아. 똑같은 거 보내줘. 그래서 그럼 제가 소재기업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그럼 니네가 원하는 저기가 뭐냐, 범위가. 그럼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그 테스트 안 해봤으니까. 9 마이크로짜리하고 10 마이크로미터 길이 CNT를 갖고 테스트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테스트를 우리가 왜 해? 우리 바쁜데 니네가 해서 갖고 와. 그거 니네가 테스트 해가지고 우리가 쓰려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들어와야 우리가 쓸만한지 니네가 그 데이터를 갖고 와야지. 우리가 지금 그걸 해주려고?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불소수지 바꿀 때 일본 소부장 사태 터졌을 때 불소수지를 테스트하는데 6개월 걸리고 테스트하는 데만 300억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삼성전자에서 그때 왜 해줍니까? 자기네 바쁜데 일본에서 잘 사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이게 또 그런 게 나노 소재에 굉장히 많고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수요 기업하고 공급 기업하고 이 소재 개발 처음부터 굉장히 교류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걸 제안하고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노기업, 공급기업의 여러 사항까지 말씀드렸고, 제이유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CNT를 거의 한 20년 정도 해서, 한 15년 정도 해서 배터리 회사에서 시제품 테스트를 했고, 지금 20년 만에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오래 걸린 것 같긴 하지만, 일본의 지금 탄소 섬유가, 나노 소재는 아니지만, 탄소 섬유를 도레이라는 회사에서 40년 연구해가지고 제품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 하나가 세상에 나와서 그게 진짜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서 상용화에 성공하기까지 20년이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특히 대기업은 더 많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이오가 그렇게 많이 버틴 이유는 제이오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케미칼 플랜트, 화학 공장 큰 반응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도 그 사업이 그 반절 이상 그 사업입니다. 1년에 그걸로 한 매출 한 500억 정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이오가 그 사장님이 화공과 출신이신데 반응기를 설계한 반응기만 100개가 넘으시다고 그래요. 그 전에, CNT를 하기 전에. 그래서 나노 소재 CNT를 만들고 싶은데 CNT 합성 반응기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만들어서 저렇게 고쳐보고 그걸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도 많이 과제를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한 100억? 50억에서 100억은 지원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한 200억 이상 투자를 더 했어요. 이쪽에서 플랜트에서 벌은 돈을 이쪽에 계속 투자하신 거예요. 이 제이유라는 회사도 보면 여기 그 나노 소재가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 수 있고 또 수요기업, 공급기업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제이유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탄소 나노튜브를 합성하려면 그냥 이제 저희가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기체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 CH4 메탄, 또 뭐 C2H4 에틸렌 이런 가스들이 있습니다. 부탄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 그러니까 이게 그래핀을 한 장을 마르면 이게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고 이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인데 이제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가 더 비싸겠죠. 만들기 어렵고. 이제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는 이제 메탄이라는 가스를 갖고 만들고, 멀티월 카본 나노튜브는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갖고 만드는데, 이게 그런 가스를 넣으면 바로 합성을 하느냐? 촉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노 촉매. 그래서 나노 금속,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노 금속 촉매가 철이에요, 철. 철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한 수 나노미터 철 입자를 만들고, 거기서 나노튜브가 그 나노 입자 직경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 철 입자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철을 가지고,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거가 이제 그 촉매인데, 철을 쓰면 좀 수율이 높아가지고 나노튜브가 많이 나오거든요.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철 입자를 가지고 막 나노튜브를 잘 만들어서, 순도 높게 만들어서 배터리 회사에 가져갔어요. 배터리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세틸렌 블랙, 카본 블랙을 대체해서 CNT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초 실험 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배터리 회사에 물어본 거예요. 거기 CNT만 있어요? 아, CNT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면 다른 건 뭐예요? 아, 이거 촉매로 그 철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철이 뭐 한 몇 웨이트 퍼센트, 무게 퍼센트로 몇 웨이트 퍼센트 있는데, 이게 CNT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무게 퍼센트로 몇 웨이트 퍼센트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CNT의 순도가 90%고 10%가 철이다. 무게로. 그럼 실제 부피 퍼센트로 보면 철이 안 보입니다. 그 CNT가 훨씬 훨씬 가볍기 때문에 부피가 훨씬 커요. 전자현미경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찾아도 대부분 CNT 안에 들어가 있고. 아, 근데 별로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에서, 아,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시냐. 배터리 철 들어가면 안 돼요. 철 들어가면 폭파해요. 배터리 폭발돼요. 거기 이제, 일단 전압도 강화돼서 파워도 낮아지고, 철이 전압을 강화시킨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덴드라이트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덴드라이트라는 게 뭐냐면, 어떤 소재가 있으면, 이게
어떤 반응을 막 하면 얘가 한쪽 분야가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잘한다고 저희가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삐져 나오기도 하고 외부에 있는 것들이 와서 여기 이렇게 한 부분에 이렇게 계속 쌓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뾰족하게 나오는 걸 저희가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오면 분리막을 찢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막이 찢어지면 양극과 음극이 단락이 생기고 이제 폭발이 생기는 거죠. 배터리의 폭발은 그 배터리의 폭발의 원인은 수십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덴드라이트 같은 거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저거 만드는데 철을 이용해서 탄소 나노튜브 합성을 기술 대량학습 만드는데 몇 년, 최소 5년, 10년 걸린 건데 완전히 헛짓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요기업으로부터 처음부터 그 정보를 받았으면 철을 갖고는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코발트 갖고. 또 몇 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수요기업, 공급기업, 협의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얼라이언스 같은 거 만들어서 하기도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요 공급기업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같은 거 제가 PD 할 때도 그런 같이 만들어서 했는데 기간 한 1년 정도 해서 뭐 정책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과제 발굴하고 해가지고 과제 보고서 하나 내면 이제 그걸로 과제가 또 우리 저희 섬유탄소 나노과에서 진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과제도 나왔는데 또 그 다음엔 또 분절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시적으로 그런 수요 공급기업 얼라이언스 같은 걸 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업은 우리나라 그 사업화가 연구개발 재원 투입 시작부터 시제품 나와 사업화까지가 평균 4.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오래된, 한 3, 4년 된 데이터인데. 근데 나노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9년 넘게 거의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만큼 어렵고, 소재 제조 기술 개발 자체가 어렵고, 양산 기술이 어렵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수요기업에서 수요평가에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나노 소재는 이것만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기존 소재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사이에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사실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산업부처에서 나노융합 2020 산업이라는 사업을 10년간 기술 비재정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타가 통과돼가지고. 그건 어떤 사업이냐면 기술 개발 후에 사업화까지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데스밸리라고 해서 그 데스밸리 기간 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나가 떨어지니까 거기를 도와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PD 할 때 그게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거를 이제 후속 사업을 나노융합 2030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예타를 2번 다 실패해가지고 결국에 이 사업이 지금 일몰됐습니다. PD의 그 책임이 아주 큽니다. 예타 기획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 쭉 말씀드렸고요. 거의 다 말씀드렸고요.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나노 소사이어티에서 향후에 유망한 나노 소재를 쭉 이렇게 수요조사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하고 델파이 조사도 해가지고 이제 한 11개 소재를 뽑았는데 싱글홀 CNT, 나노 실리콘, 나노 실리카, 이건 여기 산화물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태양전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있고 또 맥신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맥신이라는 소재는 전자파 차폐 기능이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향후에 그 차세대 통신에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셀룰로스나 은나노 와이어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글홀, 그래핀 이런 것들은 우리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주도권이 해외 기업에 있어요. 그래서 국산화가 좀 시급하고 맥신이나 보론 나이트라이트 나노튜브, 페롭스카이트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해외 기업들이나 똑같이 지금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양산화 기술은 아직 없어서 아직 어디가 주도권을 좀 더 먼저 갖고 가는가 이게 조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노셀룰로스나 은나노 와이어는 이제 저희가 파일럿 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더 이제 스케일업 하는 쪽에 이렇게 조금 그 상황별로 현재 수준별로 나누어서 조금 정책을 저희가 좀 지원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다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 예타 기획을 하면서 또 수요기업 간담회, 수요 공급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올해 초에 했는데 어쨌든 나노가 다양한 분야에 쓰이지만 반도체,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디스플레이, 첨단 바이오 이 6대 분야에 나노 기술이 없으면 차세대 초격차 제품은 나올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초격차 차세대 제품에 대해서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나노 소재 수요 공급기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게 좀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지금 밀양의 나노 안전성 평가 센터를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의 금융 쪽은 잘 모르는데 기업분들 만나면 항상 뭐 세금 혜택, 금융 혜택 이런 것들은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지금 뭐 니켈 나노 분말이나 CNT 나노 실리콘 등에 대해서 조금 세제 혜택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수요기업, 공급기업들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PD 할 때 부처에서 우리 부처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거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이제 성에 안 차니까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상기평에서 저희가 또 이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또 PD를 했기 때문에 난 그 과제 기획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PD가 2019년 8월부터 3년간 PD를 했는데 그 직전에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에서 나노 융합 부분이 일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핵심 기술은 기술 비지정형 사업이니까 매년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차년도 사업을 개발하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예타 사업도 하나 있었고 제가 PD 할 때 비예타 사업도 몇 개 기획을 했지만 이 전부 기술 지정형 사업이고 아무리 대형 사업을 해도 그냥 한번 하면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기획도 어렵고 그래서 기술 비지정형 어떤 대형 사업 예타 물론 내년부터 예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타든 아니든 기술 비지정형 사업이 좀 계속해서 필요하고 특히 나노 분야는 다른 분야도 사실은 다른 PD님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예타를 기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예타 수요조사에서 기획해서 12월에 제출을 하면 이게 아무리 빨려도 내년 말에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RFP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올해 초에 수요조사 한 게 4년 후에 나오거든요. 3년, 4년 후에. 그럼 나노는 그 사이에 천지가 개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타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나노 기술을 지원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과기부는 20년에 통과해서 12년 동안 하는 기술 비지정형 나노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그 뒤에 또 나노 커넥트 사업이라고 산업부 쪽으로 많이 오고 싶어가지고 6단계까지 TRL 6단계까지 하는 비에타 사업을 했어요. 이것도 지금 6년인가 7년인가 계속 비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오는 또 기술들을 저희가 또 산업부에서 많이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되는 좀 기술 비지정형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원래 여기 썼다가 지웠는데 제가 탄소 나노 PD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탄소.나노 나노 PD고 탄소 산업과 나노 산업을 두 개를 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 PD 하기 전에 선배님은 나노융합 PD였는데 그때 탄소 소재는 뭐 탄소 섬유나 이런 거는 섬유 PD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카본 블랙 활성탄소 이런 거는 화학공정 PD님이 하시고 나노탄소는 나노 PD님이 하셨는데 제가 PD가 되기 몇 달 전에 섬유화학과에 부처에 탄소 나노 팀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탄소 나노 팀장님이 그때 이제 PD를 탄소 나노 PD를 하라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때부터 두 개 산업을 이제 했고 저는 다행히도 이제 탄소 나노 튜브를 전공했기 때문에 탄소에도 걸쳐 있고 나노에도 걸쳐 있어서 탄소 나노 PD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탄소하고 나노 PD는 다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산업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산업 같이 있는 게 탄소 산업, 나노 산업이 이제 다른 산업보다 산업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분리가 좀 어려운데 산업 규모가 작아도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양은 PD로서. 그래서 저는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제2호에 있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리튬 이 산화물이에요. NCM이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그리고 이 사이사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검정색 그 입자가 있어요. 이게 원래 아세틸렌 블랙이라는 카본 블랙이라는 탄소 소재가 있고, 카본 블랙 다양한 카본 블랙이 있는데 그 중에 전도성이 가장 좋은, 사실은 두 번째 좋은 그 입자입니다. 캐첸 블랙이라는 게 더 좋은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아세틸렌 블랙이라는 카본 블랙 입자가 여기 있어요. 이게 여기 리튬 이온이 여기서 나오면 음극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해질을 통과해서. 근데 얘는 리튬 그 산화물은 또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전기가 가는 전기 패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패스를 카본 블랙 입자를 여기 사이사이에 채워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CNT는 가늘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형 입자를 가득 채우려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CNT는 가늘고 길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써도 이게 훨씬 그 더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CNT만 단독으로 쓰면 또 분산의 문제도 있고 저기 사이사이 잘 들어가기 어려워서 지금은 현재 기술로는 아세틸렌 블랙 입자를 조금 줄이고 CNT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여도 훨씬 더 좋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양극재에 쓰이는 거고요. 멀티월. 그 다음에 음극재에 이제 싱글홀 CNT가 쓰이는데, 음극재는 원래 흑연인데, 흑연은 아까 흑연보다 제가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이런 거를 쓰면 이게 훨씬 더 용량이 많아지는데, 그것만 단독으로 쓸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네요. 이게 음극재예요. 이게 흑연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좀 잘못 그렸어요. 이게 리튬이 오면 여기 흑연 이 간격보다 작긴 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리튬 이온이. 이 간격이 3.4 옹스트롱인데 리튬 이온이 한 그 정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이 사이에 이 그래핀 레이어 사이에 리튬 이온이 들어가야 그게 충전입니다. 충전하고 이제 빠져나오면서 방전이 되면서 디바이스 작동하는 건데, 이 충전할 때 얘가 살짝 벌어져요. 이 층간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쭉 긁으면 이거 몇백 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 떨어져서. 연필 심이 흑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흑연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에요. 2차 전지 음극재로서. 근데 실리콘을 쓰면 더 많이 카본을 잡아먹을 수는 있는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그래서 얘가 몇 번 충방전하면 깨집니다. 피지컬리 그냥 깨져요.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안 깨지게 감싸주는 용도로 그래핀이나 싱글홀 CNT로 막 이렇게 겉에를 감싸주기도 하고, 깨지더라도 저기에서 저 충전 특성 유지하기 위해서 전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이나 실리콘 옥사이드를 쓸 때는 같이 못 사고 단독으로 못 쓰고 전도성 카본 수를 같이 써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쓰이기 시작한 게 싱글홀 CNT입니다. 그래서 저 분야의 양쪽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